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스마트팩토리 융합학과 이근호입니다. 오늘 세미나 발표는 Judging LLM as a Judge with MT Bench and Chatbot Arena 라는 논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미나 발표 순서는 Introduction, Related Work, Proposed Method, Experiments, Conclusion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트로덕션 부분의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배경 및 중요성입니다. 기존 LLM 평가 방식의 한계성입니다. 기존 벤치마크는 주로 폐쇄형 문제에 대해서 정확도를 측정하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기준들은 실제 사용자들이 느끼는 사용성이나 대화 품질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멀티턴 대화, 지시문 이해, 상황 맥락 처리 등과 같은 개방형 태스크에서는 평가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부정확한 결과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기존 벤치마크는 성능이 아무리 높아도 실제 사용자들의 만족도는 낮은 경우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다음 피겨 1은 GPT-4가 두 모델 어시스턴트 A와 어시스턴트 B의 응답을 비교하고 더 나은 응답을 선택하는 평가자로서 작동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텍스트입니다. GPT-4가 단답형 응답과 서술형 응답을 비교하고 정보의 구체성, 연관성, 설명을 기준으로 우수한 응답을 판단하는 그림입니다. 피겨 1을 통해 GPT-4가 단순 채점을 하는 것이 아닌 문맥을 이해하고 이해한 내용을 기반으로 평가자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다음은 Related Work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MT 벤치입니다. MT 벤치는 구조화가 된 고품질 멀티턴 대화 검증 세트입니다. MT 벤치는 단일 응답이 아닌 지속적인 대화 능력과 지시 수행력을 평가하는 검증 세트입니다. MT 벤치는 80개의 멀티턴 질문으로 구성된 벤치마크입니다. 또한 8개의 카테고리, 장문, 롤플레이, 추론, 수학, 코딩, 정보 추출, 스템 지식, 인문사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모델의 지시 따르기 능력과 대화 응답 품질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또한 MT벤치는 GPT-4를 평가자로 사용해 모델 간 상대적 품질 차이를 정밀하게 측정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챗봇 아레나입니다. 챗봇 아레나는 다양한 주제, 형식, 응답 길이 등을 포함하는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기반 평가를 의미합니다. 챗봇 아레나는 실사용자 기반 실시간 비교 평가 플랫폼이며 유저가 두 모델 A, B의 응답을 익명 상태로 비교하고 투표를 진행합니다. 실제 사용자들이 입력한 자유질문에 기반해 실시간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총 3만 개 이상 대화와 3,000개 투표 샘플을 수집합니다. 크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대규모 사용자 선호 기반
데이터도 확보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크라우드 소싱이란 일반 사용자들이 평가에 직접 참여하여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챗봇 아레나는 웹 기반 공개 플랫폼 운영, 모델 익명 처리, 응답 평가 방식은 투표 방식으로 크라우드 소싱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멀티턴 질문의 예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Writing, Math, Knowledge 세 개의 카테고리의 예시 질문들을 두 턴 구조로 제시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첫 번째 턴은 일반적인 초기 질문을 하는 턴이며 두 번째 턴은 앞서 생성된 응답에 대해서 추가 조건이나 수정 지시사항을 주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Writing입니다. Writing에서 첫 번째 질문은 문화적 경험과 관광 명소를 강조하여 하와이 여행 블로그 포스트를 작성하길 요청하고 있는 글입니다. 두 번째 턴에선 각 문장이 A로 시작이 되도록 제작성을 요청하는 그림입니다. 다음엔 Math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는 fx 함수에서 x가 2일 경우에 해를 요구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턴에서는 x값을 확인하기 위해 fx는 0인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knowledge입니다. 첫 번째로는 GDP, 실업률 등 경제 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요청을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턴에서는 첫 번째 턴에서 설명한 GDP, 실업률 등 경제 지표 간 상관관계 설명을 5살 아이에게 설명하듯이 다시 설명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글입니다. 이처럼 MT벤치는 단순히 정답 맞추는 평가를 넘어서 지시 따르기, 문맥 유지력, 표현적 다양성 등의 요소를 다각도로 평가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다음은 Proposed Method입니다. 첫 번째로는 LLM as a Judge입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아이디어인 LLM as a Judge입니다. LLM as a Judge는 대형 언어 모델이 사람 없이 다른 모델의 응답을 평가하는 시스템 구조입니다. 기존 평가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고안된 평가 방식입니다. 주로 평가하는 대상은 LLM 모델 응답의 품질, 정답성, 논리성, 선호도 등을 평가합니다. LLM as a Judge의 요소입니다. LLM as a Judge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입력입니다. 입력은 질문과 한두 개의 응답, 그리고 선택적인 정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출력입니다. 출력에는 비교 결과, 단일 점수, 그렇게 평가한 이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프롬프트입니다. 프롬프트에는 세 가지 평가 방식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가지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LLM이 다른 모델의 응답을 평가하는 LLM as a Judge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대부분의 챗봇 모델은 RLHF, 인간 피드백 기반 강화학습을 통해 훈련된 모델들입니다. 또한 논문에서는 GPT-4와 같은 모델을 판단자로 사용하는 구조는 사실상 RLHF에서 사용되는 Real 모델과 그 역할이 매우 유사합니다. 다음은 RLHF 구조를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위쪽의 그림은 기본 언어 모델을 사람이 작성한 데이터로 지도학습하는 과정입니다. 사람이 AI와 대화를 하며 데이터셋을 만들고 이걸 바탕으로 Supervised Fine-Tuning을 진행합니다. 아래쪽은 그 이후의 단계입니다. 모델이 생성한 다양한 응답을 사람이 비교평가하여 어떤 응답이 더 나은지 순위를 매깁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람 선호를 예측하는 리얼드 모델을 학습하고 이후에 강화학습에 활용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LLM as a Judge의 평가 방식입니다. 첫 번째로는 Pairwise Comparison입니다. 이 방식은 두 응답을 비교하고 우열 또는 동점을 판단합니다. 이 방식은 인간 선호 평가 구조와 유사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인간 선호 평가란 질문에 대해서 두 개의 응답을 사람에게 제시하고 어느 쪽이 더 나은지를 투표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Pairwise Comparison은 모델 수가 증가할 시에는 조합 수가 급증하여 성능의 저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Single Answer Grading입니다. 이 방식은 개별 응답에 대해서 1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차등으로 부여를 합니다. 이 방식은 매우 빠르고 간단하지만 세밀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모델을 변경할 시에 점수의 안정성이 낮아집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방식입니다. Reference Guided Grading. 이 방식은 기준 정답을 제공하고 비교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정답이 있는 태스크에서 특히나 효과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아래 그림 피겨 8은 레퍼런스 가이디드 방식과 페어와이즈 컴패리즌 방식을 혼용한 실제 프롬프트입니다. 두 번째로 피겨 10은 레퍼런스 가이디드 방식과 싱글 앤서 그레이딩 방식과 멀티턴 방식을 혼용한 실제 프롬프트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위 세 가지 방식을 이렇게 각각 조합하고 사용하여 성능을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하여 효과적인 성능을 보인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멀티턴 환경에서의 LLM 평가입니다. 우선 멀티턴은 모델과 사용자 간의 대화가 한 번 이상으로 지속되는
구조를 멀티턴이라고 지칭합니다. 해당 논문에서 멀티턴은 질문, 응답이 두 개의 대화 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질문 1에서 응답 1, 질문 2에서 응답 2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멀티턴에서는 이전 응답과 맥락 추적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멀티턴 환경에서 프롬프트를 분리할 시에는 발생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두 질문을 개별 프롬프트로 나눠서 평가하는 경우 GPT-4가 이전 응답의 내용 또는 맥락을 놓쳐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즉, 응답 2가 응답 1의 전제나 흐름을 이어받아야 할 때 맥락을 놓쳐 레퍼런스 에러가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본 논문은 멀티턴 환경에서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프롬프트 통합 방식의 해결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즉, 두 질문과 응답을 하나의 연속된 대화로 프롬프트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평가자는 명확하게 텍스트로부터 두 번째의 응답만 평가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이러한 해결 전략은 멀티턴 환경에서 발생하던 레퍼런스 에러를 대폭 감소시켰으며 응답 2에 대한 평가 신뢰도와 일관성을 향상시켰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이 방식을 멀티턴 평가의 표준 프롬프트 설계안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LLM 애저 저지 방식의 장점입니다. 첫 번째로는 확장성입니다. 확장성은 사람의 도움 없이도 수천 개, 수만 개의 응답을 LLM 애저 저지가 자동으로 평가가 가능하고 또한 반복적인 실험, 다양한 조건 하의 실험을 통해서 빠른 결과를 도출하는 것과 챗봇 아레나 등 실제로 적용이 된 사례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장성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설명 가능성입니다. 설명 가능성에는 LLM 애저 저지는 단순히 평가 점수를 제공하는 것 외에 그렇게 평가한 이유까지 함께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평가 과정이 투명하여 결과를 해석하는 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experiments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에서 매트릭을 세 가지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그리먼트입니다. 어그리먼트는 서로 다른 평가자 유형 간에 무작위로 선택된 질문과 무작위 평가자 쌍이 같은 판단을 내릴 확률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average win rate입니다. 한 평가 대상 모델의 응답이 다른 모든 모델들에 비해서 더 우수하다고 평가된 비율의 평균입니다. 세 번째로는 타입 포함 여부입니다. 즉, 무승부 결과 또한 포함되어 매트릭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아래 피겨 3은 MT 벤치를 사용해
에버러지 윈 레이트를 다른 6 모델들과 비교 측정한 결과입니다. 해당 표에서 Y축은 윈 레이트를 의미하며 X축은 각각 평가된 모델들을 의미합니다. 파랑색은 GPT-4를 의미하고 주황색은 GPT-3.5, 초록색은 클라우드, 빨강색은 사람, 회색은 첫 번째 턴에만 존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각 표는 의미하는 바가 다른데 A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모든 응답을 평가한 것입니다. A는 타이 무승부 결과까지 포함된 결과입니다. B는 무승부를 제외한 결과만 측정을 하였으며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세 번째로 C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 평가를 진행한 표이며 C는 무승부 결과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D는 무승부 결과는 제외되어 있으며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 평가만 진행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GPT-4는 모든 기준에서 윈 레이트가 가장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인간 평가자를 포함해서 가장 신뢰받는 모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심사자 유형 간 일치 경향성이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프 간 곡선이 유사하고 GPT-4 평가와 휴먼 평가 일관성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모델 성능 간 상대적인 순위가 대체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평가 방식이나 저지가 달라도 GPT-4, GPT-3.5, 클라우드 순서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무승부 결과 포함 여부는 절대값에는 영향을 주고 있지만 순위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테이블 5에 관해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테이블 5는 두 가지 다른 평가 방식을 MT벤치를 사용해 어그리먼트를 측정한 표입니다. 여기서 좌측 A는 first turn, 즉 첫 번째 응답에 대한 평가 일치율이며 우측 B는 두 번째 응답에 대한 평가 일치율입니다. 또한 여기서 의미하는 셋업 S1은 모든 응답을 포함한 기준이며 S2는 무승부를 제외한 평가만을 사용한 기준입니다. 각각 GPT-4 페어와이즈 방식과 GPT-4 싱글 그레이딩 방식, 그리고 사람이 직접 측정한 방식 이 세 가지를 비교한 실험 결과 표입니다. 테이블 5는 GPT-4가 평가 방식에 관계없이 인간 평가자와 높은 일치율을 보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페어와이즈 방식이 인간 평가와 더 근접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GPT-4의 평가 결과는 페어와이즈와 싱글 방식 간에도 매우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표의 결과로 GPT-4를 평가자로 사용할 경우에는 얼마나 신뢰가 가능한지 나타내고 있는 표입니다. 다음은 테이블 6입니다.
테이블 6는 챗봇 아레나에서 평가자 간의 어그리먼트를 측정한 표입니다. 여기서 G4는 GPT-4 그리고 페어와이즈 컴패리즌을 사용한 방식이고 G4S는 GPT-4와 싱글 앤서 그레이딩을 사용한 방식입니다. G3.5는 GPT 3.5를 사용한 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C는 클라우드를 사용한 평가 방식입니다. 그래서 H는 사람이 평가한 평가 방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5와 마찬가지로 S1은 무승부 결과를 포함하였고 임의로 33%의 샘플만을 사용하여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S2는 무승부 결과를 제외하고 일관된 평가만을 사용했으며 임의로 50%를 추출하여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GPT-4와 인간 평가자 간의 일치율은 아레나에서도 85%에서 87% 수준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즉, GPT-4 평가 결과는 클라우드나 GPT 3.5보다 더 인간 평가자와 유사하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피규어 2입니다. 피규어 2는 GPT-4와 인간 평가자 간의 일치도와 승률 차이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그림입니다. X축은 두 모델 간 윈 레이트의 차이입니다. Y축은 GPT-4 평가자와 인간 평가자의 어그리먼트를 나타낸 축입니다. 각 포인트들은 하나의 모델상 비교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피규어 2는 승률 차이가 클수록 GPT-4와 인간의 판단이 더 일치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GPT-4는 단순히 어느 쪽이 더 나은지를 맞추는 것이 아닌 인간처럼 얼마나 더 나은지까지 잘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그림은 단순 우열 판단뿐만이 아니라 정교한 차이 판단에서도 인간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 논문에서 LLM 저지로 사용되는 GPT-4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편향을 보인다고 소개한 실험입니다. 첫 번째는 포지션 바이어스입니다. 포지션 바이어스는 동일한 응답 내용이라도 앞에 위치하면 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포지션 바이어스는 사람 평가자나 기존 머신러닝 평가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응답 순서를 바꿔가며 두 번 평가 후에 결과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유효한 판단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다음 피규어 11은 GPT 3.5와 GPT-4의 응답의 위치를 바꿨더니 GPT-4의 평가가 바뀐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편향 오류입니다. 두 번째 편향 오류는 Self Enhancement Bias입니다. 이 오류는 GPT-4가 자신이 생성한 응답에 대해 평가할 경우 더 관대하거나
유리한 판단을 내리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모델의 역할이 생성자와 평가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 발생 가능합니다. 또한 평가할 때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지 LLM과 응답 생성을 하는 LLM 모델을 분리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실험에서는 저지 GPT-4에게는 이러한 응답을 생성하지 않았다라는 지시를 프롬프트에 추가적으로 명시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verbosity bias입니다. 이 평형 오류는 더 길고 자세한 응답을 더 정답처럼 판단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길이만 긴 응답이 리즈닝 없이도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GPT-4가 정보량이 더 많은 것을 더 괜찮은 응답으로 오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프롬프트에는 길이 제한 조건을 포함하고 리즈닝 조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아래 피규어 12는 리즈닝은 없으나 길이가 더 긴 응답이 더 나은 응답으로 판단된 텍스트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편향 오류는 LLM이 평가자로 활용이 될 경우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벤치마킹 체제의 설계 시에는 이러한 편향 방지를 위해서 보정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명시적으로 지시사항에 작성하였습니다. 응답 위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응답 길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평가 근거를 명확하게 기술할 것. 이 세 가지 지시문을 기반으로 더 일관되고 중립적인 판단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계점입니다. 한계점으로는 정답이 없는 응답에 대한 평가의 불안정성이 존재하는 것과 편향 오류가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편향 오류는 포지션 바이어스, verbosity bias, self enhancement bias 등의 영향이 GPT-4에서 관측된 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구로는 LLM 평가자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프롬프트 레벨에서 바이어스 완화 전략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도메인과 언어로 확장하는 확장 연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 의료 등 고위험 분야에서도 평가자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검증을 진행하는 것을 향후 연구로 설정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